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요, 폴리곤 정다각형 그리는 거랑 폴리라인 그리고 피에디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폴리곤 기능은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단축키는 POL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 여기 더보기 누르면 폴리곤이라고 떠요. 보이시죠? 리본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POL을 치게 되면 첫 번째 면의 수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8이라 적혀있죠. 만약에 육각형이라 한번 쳐봅시다. 육각형이라 쳤을 때 이 원의 센터를 눌러요. 그러면 원에 내접할 건지 외접할 건지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눌러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딱, 그리고 원에 외접 눌러볼게요. 외접 딱. 차이점 아셨어요? 보면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꼭지점으로 길이를 잴 건가, 이 꼭지점으로 길이를 잴 건가, 아니면 이 면의 센터의 길이를 잴 건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첫 번째 그 내접한 거는 꼭지점으로 쟀기 때문에 이 꼭지점 거리가 이 정다각형의 반지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면의 센터에 외접한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한 거는 반지름이 다르겠죠, 당연히. 외접보다 커요. 보이시죠? 이게 그리는 방법 2가지예요.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우리가 한 면의 정다각형의 한 면의 길이를 설정하고 가는 게 있어요. 봐볼까요? 자, 아까는 뭐 내접할 건지 외접할 건지였지만 이번 거는 이 모서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면의 길이를 지정해서 이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총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에 내접하면서 그릴 건지 외접하면서 그릴 건지, 그리고 이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정해서 그릴 건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 정다각형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오스냅에 이 중심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 정다각형을 그릴 때 원을 그려놓고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의 중심점이 선택되어 있으면 좋고, 물론 안 돼 있더라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린 다음에 옮기면 되니까. 그리고 이 기하학적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중심은 이 원에 대한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면 만약에 라인을 그리게 되면 오스냅이 잡히죠. 보이죠? 이거는 지금 이 중심이고, 지금 기하학적 중심을 뺐어요. 기하학적 중심은 뭐냐면, 자, 여기에 똑같이 안에 라인을 그리려고 하는데 센터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 중심을 켜고 해야 이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다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센터가 잡힙니다. 보이시죠? 내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가 폴리곤 그리는 방법 3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폴리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저번에 뭐 어렵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연필로 그려서 뭐 이렇게 한 번에 끊어지지 않는 선을 그린 거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단축키는 PL입니다. PL 치면 이 폴리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리본 메뉴에 폴리선 보이시죠? 자,
자, 그러면 PL 엔터를 치게 되면 시작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폴리라인과 그냥 일반 라인의 차이점이 뭐냐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집합체예요. 그냥 라인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다 폴리라인이 돼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변형할 때도 일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 선의 두께를 주고 싶으면 이걸 다 선택해야 되겠지만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만 선택해도 다 이게 변형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L을 치게 되면 이렇게 호, 반쪽 길이, 명령, 취소, 폭 이런 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요 기능은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쓰는 게 이 폭이거든요. 이 폭이 조금 다른 게, 자, 폭을 누르게 되면 시작 폭과 끝 폭을 정하라 나와요. 시작 폭을 제가 50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끝 폭을 만약에 150으로 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보이시죠? 시작 폭은 50이고 끝 폭은 150이에요. 자, 이렇게 사용하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적었어요. 이걸 적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폭 있죠. 끝폭 150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폭을 누르게 된 상태에서 0을 누르면 됩니다. 끝폭도 0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에 그 원래 우리가 그리던 선의 두께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알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이 폴리라인에 이 옵션 알 필요가 없냐면, 그 다음 그 다음 알려드릴 이제 폴리선 편집에 이 기능들이 보통 다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폴리선 편집인데요. 일단 단축키는 P2에요. 여기서 보면 P 에디트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 참 또 이렇게 되네. 여기 보면 지금 보이시죠? 폴리선 편집이라고 이게 리본 메뉴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P2라고 명령어를 치고 엔터 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잘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 폴리선이 있으면 그냥 이 폴리선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편집 창이 뜹니다. 그러면 P 에디터 이 명령창은 언제 쓰냐? 보통 다중 선택할 때 씁니다. 다중 선택할 때. 자, 똑같이 그려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 치면 안 나와요.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P2를 친 다음에 이거 두 가지를 P2를 친 다음에 다중 M을 치게 되면 이 두 가지 객체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편집창이 뜨게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모두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뭐 반전이나 뭐 정적 편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알고 있는 것만 알려드릴 건데요.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의 쓰이는 거는 이 폭밖에 없어요. 이 폭 말고는 거의 쓰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P-에디트는 이 폭 말고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알려드리면은 닫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점과 끝점을 닫아주는 거고요. 다시 열면 돼요. 열면 다시 원상복구 되고요.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쓸모없는 기능이긴 한 것 같은데, 여기다 만약에 선이 모자라서 라인을 하나 더 그리잖아요. 그러면 요때 이제 결합 이거를 쓰면은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결합이 됐죠. 폴리선으로. 실질적으로 뭐 거의 안 쓰이겠죠. 보면 폭 같은 걸 많이 쓰는데, 폭은 이제 보통 인테리어 도면 볼 때
만약에 복도에, 만약 복도, 그러니까 뭐, 야외 복도 있잖아요. 야외 뭐, 이렇게 길이, 새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두께감을 주고 싶다 할 때, 요때 쓰는 건데, 전체 세그먼트의 세폭을 지정하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선에 두께감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50을 줘봅시다. 예, 이렇게 바로 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맞춤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스플라인이나 비곡선화 이런 거는,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곡선화 시키는 거고, 이건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비곡선화는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뭐 P-에디트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뭐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일단 알려드릴 것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한글판을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보면 이 더보기란에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게 되면 영문판 쓰시는 분들도 이제 알 수 있게끔 이제 거기에 용어를 적어 놨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